자, 이게 결산이라면 결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게이트 이 지점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 사실은 최순실 박근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이 사건의 촉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짧게라도 정유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유라를 지금 이 사건의 코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구치소 청문회 때도 정유라 이야기를 꺼내니까 눈물을 흘렸다, 감정 흔들렸다라든지, 그리고 정유라는 독일에서 지금 변호인 선임했다라고 하고 정유라는 특검이 끝날 때까지는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장시호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 게요. 제 생각에는 정유라는 뭐랄까 그들의 패밀리가 정유라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정유라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이 서스펜스 저질, 대하, 역사, 정치, 음모, 로맨스, 에로, 뭐 이거에 결과물이야? 예, 그런 그 드라마가 정유라가 없으면 퍼즐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깊은 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유라가 비단 이대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거의 안 다니다시피 하면서 입학요강에 없는 그런 특례를 받아서 학교를 진학을 했고, 또 정유라를 IOC 위원 만들려고 승마도 시키고 박태환, 김연아도 제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정황이 그 정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지는 걔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흘러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고, 아마도 뭐 적색 수배 리스트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 경찰, 독일 검찰이 움직일 텐데, 신병 확보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숨어야 거기서 거기고 붙여진 손바닥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신병 확보가 될 거고, 만약 정유라가 신병 확보가 돼서 구금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종일관, 초지일관, 나는 모른다 내지는 나는 안 했다, 이런 태도를 취했던 박근혜나 최순실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 간의 관계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뭐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갑자기.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아니 또 이게 하는 뭐 하는 방송을 진행하셨으니까. 이게 음모라는 것이요. 우리도 이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추정을 하시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이유는 추정이라는 그 기본 설정이 뭔가 정황적인 논리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정이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과도하게 음모론에 안 빠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본인 사석에 가면은 다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석에서? 네. 저는요, 이번 청문회의 최대 그 음모 내지는 예측, 그로는 뭔지 아세요? 김기춘 실장한테 국민의당 의원이 당신도 천담 못 가겠다 그랬죠. 네.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게 최대 음모론 같아요. 왜요? 가장 예측, 뭐 하여튼, 모든 가장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다가. 그러니까 일설에는 이제 뭐, 정유라가 박근혜 씨의 딸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를 아니라고 들이대는 이쪽의 반박들이 분쇄가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안 맞잖아 일단. 그러니까 태어난 년.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태어난 지 뭐 몇 년 후에 여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호적이 한 늦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윤의 아버지가 그 최순실이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왔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 있었다. 애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쇄를 해보면 나이 이야기는 그쪽의 논리, 그 논리에 반박하는 증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이는. 두 번째 이제 한겨레 김우겸 대기자 이분께서 칼럼에 쓰셨던 글인데 네. 본인들도 계속 추적을 할 때 박근혜 씨의 딸 일이 아닌가라고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닮아서 이건 최순실 딸이 100% 맞다라고 그걸 접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네. 그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임신한 걸 봤다고 증언했다고 두 가지. 최순실이 임신한 것을 봤다. 최순실이 임신한 걸 봤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접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정반대 증언을 했죠. 그렇죠. 주위에 최순실이 임신한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한 번도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어떤 핵심에 있는 주변 사람이
동원될 수도 거짓말할 있는 수 이야기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진에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박이 가능한 게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같은 병원 다니면 닮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정유라가 어렸을 때 사진 그때는 뭐 병원 안 다녔을 거고 손댄 얼굴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지점은 모녀 지간도 닮지만 자매 지간도 닮는다 이런 개념으로 또 반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상이 나왔죠. 예, 얼굴 합성해서. 그러면 네. 그런 설이 있다 치고 박근혜 씨 딸이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야 그 경우에? 그게 이제 지금 다 아는데 의원님만 모르신 척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두 가지 설이 있어. 최태민 또 정윤회 그 두 가지 설이 여전히 있어요. 정윤회가 낳은 딸이라고요? 박근혜 씨가 엄마일 수 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최태민이다, 정윤회다. 아, 그거 무서운데 그건 진짜로. 근데 이제 음모론 뭐 잘 들었고요. 네. 네. 그런데 뭐 누구 딸이다를 떠나서 정유라가 누구길래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하냐. 저는 요게 더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보면 그 이미 다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요. 유진용 장관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라고 말하면서 노재관 국장하고 또 한 명을 자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그 문화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 가서 또 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완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문체부 장관한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러면서 자르는 일은 이거는 옛날에 장희빈 시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정유라 이래. 그다음에 세월호 때도 박근혜가 그 와중에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지금 뭐 에어포켓이 있다 막 이럴 때 정유라 챙기잖아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냐.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도 이미 이번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독대하기 전에 이 삼성 정유라 지원 관련해서 틀을 짜고 그런 다음에 삼성 만난 이후에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시작됐다. 지금 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도 음모론의 일종일 수 있는데 개연성 있는 음모론은 정유라의 IOC 선수위원 그 이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까지. 네, 그런 그 B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단순히 최순실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그 가설이 가능하죠.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혀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주술, 박지만이 얘기했듯이 우리 누나가 최태민,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최면 상태가 된다. 그게 그때 노태우한테 보냈던 그 서신에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최면 상태가 된다. 주술이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냐.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요? 좀 전에 그 음모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아젠다를 지금. 네, 어쨌든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 음모론 중에 하나? 예, 계속 얘기한 첫 번째 음모론. 혈육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모론. 지금 얘기한 약점 잡힌 거, 최순실에게. 세 번째. 이게 이쪽 분들이 최면. 과도하게 음모론을 지양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들이요? 네. 아니 보통 이쪽 진보 쪽 분들이 네.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분인데 예를 들어 박근혜가 출산한 경력이 있고 이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의 실제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어떤 누군가가 박근혜 주위에서 그냥 어디다 그냥 길거리에 버리다시피 한 그 정도의 이세가 아니라 그러면 박근혜 주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심이 사실상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대 이론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의 박근혜 이세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야 확인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뭐 그 친자 확인을 유전자 감식을 대조를 해볼 수도 없고. 근데 그거는 하면 안 되나요? DNA 검사, 친자 확인 검사. 그거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하기가 어렵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조금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 그런 저기로는 해석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계속 뭐 그게 음모론이 됐든 무슨 설이 됐든 그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친한 사람의 자식 혹은 자식같이 생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온갖 뭐 법과 제도와 그다음에 질서와 이런 걸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 그거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전히 밝혀야 될 그런 점들로 남아 있을 거고 관건은 그래서 정유라를 언제 데려올 거냐. 그렇죠.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사법공조 통해 가지고 특검이 최선을 다 하겠지만 지금 독일 교민사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기자들이 가가지고 현지에서 취재를 하고 있고 정유라 행방을 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장소가 어디 있는지. 조만간 저는 밝혀질 거다. 뛰어야 벼룩이다. 근데 밝혀져도 유병헌 딸이 아직도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재판 유성나 절차를 씨? 통해서 한 3년째 지금 버티고 있죠. 버틸 여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특검은 2월 말까지인가요? 네. 그럼 2월 말까지만 버티면 되나요? 특검이 만약에 이제 연장되면. 정유라를 소환 못해도 특검 연장 한 달 했어요. 예. 그런데도 또 안 들어와. 그리고 특검이 끝났어요. 그러면 검찰이 받아서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누군가는 공소를 담당하면서 재판을 이끌어갈 테니까. 근데 정유라는 그런 지점 아닙니까? 그 최순실이 청문회를 못 나오는 것과 정유라가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것이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국민 앞에서 라이브로 국회의원들에게 분명히 뭔가 아무리 철벽 방어를 한다고 그래도 논리적으로 넘어갈 지점이 있어 보이고 정유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오면 그 성정상 무슨 얘기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폭탄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쵸? 아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온 건데요. 김기춘이 들어가기 전엔 안 끝난다. 김기춘으로 대표하는 X세력. 네, 저는 그거를 분쇄하지 않는 한 변형된 뭐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국정원 같은 그런 조직들이 정유라를 은폐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가능성도 있다고 없지 봐요, 않지. 저는. 없지 예, 않지. 비호 세력이 있다고. 근데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 되면은 특정 라인을 제외하고는 박근혜 정권을 편들기 좀 어렵지 않나요? 김병기 의원 있잖아요. 네. 그분 말에 따르면 이번 국정원장이 이번 사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대요. 예,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감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찰 결과를 정보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2차장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그런 식의 비호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그렇죠. 보는데. 예. 아니, 거기는 이제 민정수석실에 정보보고를 공식적으로 하던 라인이었고 공식적 정보보고 이외에 사실은 다른 정보보고까지 했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뭐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뭐 국정원장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밑에서 기존에 자기가 어쨌든 갖고 있던 빨대를 그냥 포기할 리는 없을 거고. 그러나 이제 섣불리 지금 이전처럼 대놓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맞죠. 왜냐하면 국정원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정유라가 조기 송환되거나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탄핵과는 별개 사안으로 그렇죠. 예, 시간이 걸려도 계속 진행해 가야 되는 사안이다.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게 이 가능성이 있어요. 돈 세탁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지금이 2대 부정입학 업무방해 이거 말고. 근데 돈 세탁 혐의에 대해서는 한국 검찰이 아니고 독일 검찰이 별도로 추적을 하고 있고 독일 검찰이 별도로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도 시킬 수 있고. 그러면 바로 재판이 시작돼요. 현지에서. 한국에서 구금되거나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조만간 꼬리가 잡힐 거다. 예. 근데 독일에서 재판받아서 받는 형, 수감 기간, 치러야 될 대가하고 한국에 오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나을지 계속 통밥 굴리고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독일에서라고 간단치 않을 거예요. 네, 안 간단할 돈 것 세탁 같아요. 이런 건 워낙 중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건 있지 않나요? 한국에 들어와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자기 엄마, 공식적인 엄마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신생아의 아기의 엄마라는 점이 참작되면은 구속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 옛날에 감옥 갔을 때 애기 엄마가 있는 거 봤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5살까지인가는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네. 원하면. 아, 그래요? 네. 원하면 키울 수 있는데 근데 감옥 아니라는 환경이 다른 수가 없으면 몰라도 거기서 애를 키운다는 거는 무리죠. 그러겠네요. 참. 그냥 인간적으로는 짜네요. 저는 사람들이 뭐 정유라, 최순실 욕하는데 당연히 욕 먹어야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들 인생의 전부라는 것. 그 나이 먹도록 최순실은 철학적 사유가 없었다는 것.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권력 부리는 어떤 느낌으로 사는 것보다 보살피고 돌봄하고 서로 간에 연대하고 이런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천국을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연말연시라고 다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런 깨달음도 없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한다는 것. 대표적인 인물이 김기춘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요, 갑자기 최순실 얘기를 하고 철학적 사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질감, 그 너무 큰 이질감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유라도 한번 감옥 좀 길게 살고 나와서 다시 깨닫는 바가 있어야지 인생이 풍요로워지지. 부모 잘 만난 것도 뭐 자기 실력에 요따게 말하는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최순실 이상 어떻게 더 좋은 인생을 산다고 볼 수 훈아님, 있겠어요. 저는요, 그 스크린 도어에 끼어서 죽은 우리의 네. 젊은이가 더 불쌍하고 늘 가슴 아파요. 예. 저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장 엄하고 가혹한 처벌은 돈을 말리는 거예요. 맞아요. 싹 찾아가지고 그걸 환수하는 그렇죠.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이 최순실, 박근혜 등등이 부정축제한 것들을 빨리 환수해야 되고 아마 그렇게 돈이 많으면 그때 생각이 좀 달라지겠지. 그 전까지는 절대 반성 안 해. 최순실 것이든 최순실 것이 아니든 최순실이 관리하는 실질적인 돈이 뭐 10조라는 보도까지 나왔으니까 뭐 그게 전반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다고 해도 그런 돈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내가 출소 이후에는 그래도 배 따뜻하게 살 수 있어 이런 희망이 없다고 하면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아까 철학적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돈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인간미 같은 걸로 돈이 없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하게 지내고 든든한 버팀목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돈으로 해결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돈이 없으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 자체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정유라 이야기 잠깐 했고요. 국민의당 의원이 당신도 천담 못 가겠다 그랬죠. 네. 천국 못 갈 것 같다. 그게 최대 음모론 같아요. 왜요? 가장 예측 뭐 하여튼 모든 가장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다가. 그러니까 일설에는 이제 뭐 정유라가 박근혜 씨의 딸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를 아니라고 들이대는 이쪽의 반박들이 분쇄가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안 맞잖아 일단. 그러니까 태어난 년.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태어난 지 뭐 몇 년 후에 여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호적이 한 늦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윤의 네. 아버지가 그 최순실이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왔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 있었다. 애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쇄를 해보면 나이 이야기는 그쪽의 논리, 그 논리에 반박하는 증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이는. 두 번째 이제 한결의 김우겸 가 정유라가 없으면 퍼즐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깊은 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유라가 비단 이대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거의 안 다니다시피 하면서 입학요강에 없는 그런 특례를 받아서 학교를 진학을 했고 또 정유라를 IOC 위원 만들려고 승마도 시키고 박태환, 김연아도 제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정황이 그 정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지는 걔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흘러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고 아마도 뭐 적색 수배 리스트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 경찰, 독일 검찰이 움직일 텐데 신병 확보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숨어야 거기서 거기고 붙여진 손바닥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신병 확보가 될 거고 만약 정유라가 신병 확보가 돼서 구금되는 상황이 온다. 대기자 이분께서 칼럼에 쓰셨던 글인데 네. 본인들도 계속 추적을 할 때 박근혜 씨의 딸 일이 아닌가라고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닮아서 이건 최순실 딸이 100% 맞다라고 그걸 접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네. 그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임신한 걸 봤다고 증언했다고 두 가지. 최순실이 임신한 것을 예, 봤다. 최순실이 임신한 걸 봤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접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정반대 증언을 했죠. 그렇죠. 주위에 최순실이 임신한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어떤 핵심에 있는 주변 사람이 동원될 수도 거짓말할 있는 수 이야기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진에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박이 가능한 게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같은 병원 다니면 닮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정유라가 어렸을 때 사진. 그때는 뭐 병원 안 다녔을 거고 손댄 얼굴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지점은 모녀 지간도 닮지만 자매 지간도 닮는다. 이런 개념으로 또 반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종일관, 초지일관 나는 모른다 내지는 나는 안 했다. 이런 태도를 취했던 박근혜나 최순실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 간의 관계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뭐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갑자기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아니 또 이게 하는 방송을 진행하셨으니까. 이게 음모라는 것이요. 우리도 이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추정을 하시더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을 하는 이유는 추정이라는 그 기본 설정이 뭔가 정황적인 논리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정이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과도하게 음모론에 안 빠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본인 사석에 가면은 다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석에서 네. 저는요 이번 청문회의 최대 그 음모 내지는 예측 그로는 뭔지 아세요? 김기춘 실장한테 자, 이게 결산이라면 결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게이트 이 지점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 사실은 최순실 박근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이 사건의 촉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짧게라도 정유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유라를 지금 이 사건의 코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구치소 청문회 때도 정유라 이야기를 꺼내니까 눈물을 흘렸다, 감정 흔들렸다라든지, 그리고 정유라는 독일에서 지금 변호인 선임했다라고 하고 정유라는 특검이 끝날 때까지는 안 들어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장시호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 게요. 제 생각에는 정유라는 뭐랄까 그들의 패밀리가 정유라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정유라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이 서스펜스 저질 대하 역사 정치 음모 로맨스 에로 뭐 이거에 결과물이야? 예, 그런 그 드라마